주말 잘 보냈습니까?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참 어지러웠습니다. 지난주의 변동률이요. 유가증권 시장만 봤을 때 4년여 만에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역시나 그에 대한 여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말바꾸기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을 바꾼다, 말 바꾸기. 그러니까 입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협상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주 후반에 보셨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이 발작적인 현상을 보면서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어떻게 보면 그 재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토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 그동안에 그냥 관세 정도로만 대응하다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또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이 히토류를 이제 들고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미국의 관세 위협만큼이나 전 세계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 또 국가들한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전히 경락 속에 있는 관세 리스크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주말세죠. 미국의 관세부에서 나온 상호관세 면세 품목 공지, 이 얘기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은 하는데 이 얘기가 결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건 이제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일단은 반도체 칩이나 반도체 장비, 휴대폰, 노트북, SSD, 태양광 패널 등등등이 이제 상호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관세 10%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관세가 제외되고 중국산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중국산 제품들이 그 위에 있는 제품들 대부분 다 특히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시장을 좀 거의 70%, 80%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대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런 IT 제품들 상당수도 중국의 제품들이 좀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사실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HBM 같은 이제 이런 하이엔드 제품들이야 우리가 아직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웬만한 그러니까 DDR5 그러니까 최신인 DDR5 언더에 DDR4까지의 제품 범용 레거시 제품들은 대부분 사실은 다 이미 중국 제품들,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산 제품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 제조업을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투자 자금을 빨아들여서 미국에서 좀 모든 것을 다 제조하겠다, 자급자족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당장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국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대목이 바로 이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을 타깃으로 그렇게 관세를 145% 때리겠다 하면서 결국은 이런 주요 제품들, 결국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의 이쪽 분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그래서 좀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방송 출연을 통해서 면세가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전쟁에 대한 조사를 좀 해서 14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새벽쯤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에 끼치는 영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서 제가 헤드라인 오프닝 때 미국의 국채 시장의 발작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시스템, 현재 경제 시스템의 이 반응이 그대로 좀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좀 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설사 오늘 밤이든 내일 새벽이든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또는 설계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까지 지난주처럼 그렇게 아주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미국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이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면제된다는 거지 품목별 관세는 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품목별 관세를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에 매기겠다 하는 건데 결과를 좀 놓고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중국 반도체 협회가요. 수입 반도체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최종 패키징에서 웨이퍼 제조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반도체 이제 웨이퍼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좀 수출을 한다고 그랬다면 중국을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25%의 보복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피해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반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미국에서 만들지 않죠. 만들 필요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주가가 좋지 않았죠. 시장 전체가 뭐 좋지 않았던 것도 결국 이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들 종목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이게 좀 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반도체 수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책상 가보겠습니다. 유럽과 중국이요. 전기차 관세 폐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건 뭐 이미 기사가 지난 1월, 2월 이때 이제 나갔었던 얘기입니다만 현재 유럽 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소 17.8%, 최대 45.8%까지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관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으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유럽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중국산 전기차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 이게 45% 이상 이렇게 높은 이제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그런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올 들어서 올 1분기 때 현대차 특히 기아죠. 기아 EV3를 비롯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이런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럽과 중국이 유럽 연합 내에서 팔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이 부분들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폐기한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로 만든다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 전제는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팔 때부터는 중국의 정부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격을 이제 높여서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건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폐지됐을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유럽 내에서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력이 지금과 같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아직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모멘텀을 찾기는 뭐 이제 관세 문제도 있지만 이 유럽 내에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고전이 조금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관세 이슈로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급 장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0% 넘게 급등한 데 이어서 금요일 증시에서도 2%대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 지수가 1.8%, 다우가 1.5%대 지수 상승을 최종적으로 보이면서 주간 단위로는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사우디에 진출한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일부
주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중국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 증시에서 월가 두 곳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다시 한번 발간을 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190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구간보다도 더 낮은 구간에 목표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주 위주로는 지수 상승이 나왔죠.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3%대 상승을 보였고요. AMD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5%대까지 상승폭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안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관세 면제 이슈가 이어지면서 오늘 IT 부품이나 전자기기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연일 급등 급락이 이어지자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날장에서 1%대 하락을 보였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국채가 상승과 함께 금리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벌써 4.5%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미 국채가 하락하면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신용 리스크의 확대라던가 정부의 이자 급증 그리고 소비자들과 투자의 위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현재 국채금리 자체가 1980년대 이후로 주간 단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이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이후에 결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항복 선언이 나온 걸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 쪽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빼고 나머지는 다 90일 유예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84%의 관세를 보복 조치를 내렸는데 그 다음 날에 미국이 또 굴하지 않고 사실 마약 관세 20%는 포함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145%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또 여기에 대고 미국에게 보복 조치를 합니다. 125%까지 관세를 올려잡았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중국 정부 쪽에서도 더 이상 관세를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은 항복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좀 변동성이 잦아들게 될지 이번 한 주의 증시 분위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이 관세 면제와 관련된 부분 이번 한 주 동안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컴퓨터 모두 반도체 쪽에 포함을 해서 반도체 자체는 관세를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만 미루는 거지 이 품목별 관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오늘 새벽에 상무 장관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한 달 안으로 추가적인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시적인 조치일지언정 해당 기간 동안에 관련주들이 오히려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증시 재료 딱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푸시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됐죠. 지난주에 90일간 유예를 시켜주면서 나스닥이 15% 가까이 폭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기대해볼 부분이 바로 연준의 긍정적인 이 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과연 5월 FOMC 때 해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 연준은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흔들릴 수 있을지 5월에 FOMC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빅7의 실적도 4월 말에서 5월 중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금리 인하가 나와주게 된다면 증시의 반등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일정들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간 기준으로 체크해볼 것은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겠고요. 또 실적 측면에서는 지난주에 대부분 금융주들 실적 나왔습니다만 골드만삭스도 실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유럽에서 통화 정책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일정은 금요일에 있는 부활절 휴장이 되겠습니다. 또 거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프리마켓 종목들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을지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 증시에서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던 만큼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모두 1% 넘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규제 승인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 관련주들도 장전에는 강한 상승을 보입니다. 하나오션이 3% 넘게 오르면서 8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동일하게 조선 쪽의 종목이 가장 강합니다. 현대힘스가 13%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만 3%대 지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개장 분위기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 텐데요.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 MNC 솔루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MNC 솔루션 어떠한 모멘텀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약간 뭐 낯선 기업일 수도 있긴 한데 네.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 부품을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요. 네. 나름대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올해 이제 성장을 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사측에서도 그걸 좀 약간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뭐 119억 뭐 크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적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전방 산업이 잘 돼야지만 이제 잘 되는 이런 부품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도 이 전방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좀 약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를 본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의 어떤 실적을 같이 보는 게 일단 현명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거를 만드는 기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뭐 한화에서 만드는 이런 뭐 자주포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부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산과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데 뭐 나름대로 실적이 상당히 좀 약간 플랫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MNC 솔루션 방위 산업 부품 관련 기업인데요. 방산 업체들, 그러니까 큰 기업이 잘 가면은 그에 대한 밸류체인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차트를 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 네. 지금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뭐 방산주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MNC 솔루션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음봉에서 화살표 표시가 밑에 나와 네. 있는데 음봉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좀 나왔다라는 점이 가장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틀 연속 정도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좀 거의 없는 좀 흐름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뭐 매수의 세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도가 거의 잘 안 나오는 그런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MNC 솔루션 3거래일 전에 지금 체결 강도를 통해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 뒤에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그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음봉 보이는 화살표 돼 있는 날 어떻게 체결 강도가 형성됐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9일 날이고요. 네, 네. 1.29% 정도 조정을 받은 날 당일 체결관도 130, 그다음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중간에 잠깐씩 좀 들어간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2가 좀 빠져 있는 느낌. 동시에 들어간 건 이날에
날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체결이 들어갔고 이틀 연속 유지하면서 3일째 지금 5일 체결 강도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기가 잘 들어오고 이제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방산주들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MSC 솔루션즈 나름대로 방산주들의 흐름과 궤를 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MNC 솔루션 역시나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거래일 전에 나온 다음에도 한 달 체결 강도 역시나 100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이번 주 흐름 보시면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테마를 선정을 하셨고요. 네, 보툴리늄과 관련된 기업인 듯한데 제테마 이름이 사실 저도 이 기업 이름 볼 때 뭐 테마주의 뭐 그런 건가 네. 하는데 남미 라틴어로 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제테마라는 단어가 이제 연구하다라는 뜻인데 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R&D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를 좀 보고 있는지 볼 텐데요. 네, 제가 한번 타이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톡신은 달라 K톡신 후발 제품 차별화 경쟁 치열. 우리나라 뭐 메디톡스라든가 뭐 휴온스라든가 이 관련돼서 필러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보톡스 한두 번씩 여성분들 맞아보긴 하셨으면 되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톡스가 원래 액이 아니거든요. 네. 성형외과나 이제 피부과에 갈 때 액이 아니라 가루 형태로 가요. 가루 형태로 가서 물론 액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가루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의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이제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액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가루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테마에서 제대로 된 그 어떤 액상으로 된 보톡스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특히나 액상형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위치는 어떨까요?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에 괜찮았었거든요. 네,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좀 그러네요. 보여줬었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사실은 뭐 나만할 데가 없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도 상당히 좀 알맞은 타이밍에 줬고 네. 일단 체결 강도에서 나오는 이제 매매 신호는 양봉에서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 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물론 5일선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이거를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계속적인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역시 한 5% 살짝 못 미치는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4월 들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제테마인데요. 신호가 나온 다음에도 주가의 상승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화살표 있는 날 어떻게 신호가 나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그날 한 네. 거래량도 한 5% 정도 늘은 날인데요. 네. 5% 정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좀 두배 약간 정도, 네. 늘어났고 당일 체결강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한 이틀 정도 그 음봉을 보여주는 날 제가 네.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처음 나온 날 만약에 양봉 뽑으면서 처음 나온 날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일 체결 강도 역시 계속적으로 100을 받쳐주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더 좋아졌죠. 5일 체결 강도가.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가 흐름과 체결 강도의 어떤 그 신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테마 금요일장에 한 5%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121선 돌파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 지난주에 흐름 괜찮았었는데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보고요. 우선 지난주 화요일장 신호가 나온 다음에 주가의 상승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선정하신 예시 종목은요. 한화엔진입니다. 네. 조선주 역시나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 섹터 네.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은 딱히 뭐 필요할 것 그렇죠. 같지는 않고요. 네. 한화엔진 더 늘어날 수주 잔고 늘어날입니다. 네. 목표가 상향 SK증권에서 나왔었는데 중국의 DP
DF 선박 엔진, 이제 더블 퓨엘이라고 해서 이제 연료를 두 가지를 쓰는 그런 엔진인데 그 조선사들이 사실 배를 상당히 많이 만들긴 합니다만 거의 전 세계 선박 중에 한 100대 기준에 한 80대에 가까운 걸 이제 중국 선박들이 조선사들이 다 만들고 있는데 이 DF 엔진, 그러니까 그 더블 퓨얼 엔진은 못 만들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좀 한화 엔진이 가장 좀 모멘텀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왜 못 만들어요? 기술이 일단은 굉장히 그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네. 만들긴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퀄리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과 많이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이익단이 일어나는 걸 보면 조선사들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엔진 기업들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트럼프 관련돼서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가 가까운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국내 조선주들이 지난주 정말 퍼포먼스가 굉장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신호가 네. 나온 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났다라고 이제 보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약간 그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라는 것을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기업을 믿고 그냥 홀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불안한 구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신호가 나오고 난 후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유지 신호가 그 한화 엔진의 체결 강도에서 유지 신호를 줬다라는 것을 좀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화 엔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시장이 더 밀리니까 나도 그냥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에 대해서 이 종목은 회복할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엔진의 체결 강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네. 차트 다시 한번 보면 네. 그 떨어지는 구간들 있죠. 이 네. 구간에서는 체결 강도가 풀려 있었거든요. 체결 강도가 풀려 있다가 네. 다시 들어가면서 그러네요. 풀려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일단은 어떤 그 조정을 끝내고 상승 쪽으로 턴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 강도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렇게 10% 물론 뭐 시장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10% 그다음에 나름대로 2% 정도 큰 조정을 받았을 때 체결 강도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당일 체결 강도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 이렇게 빠진 날도 일단 체결 강도가 더 높은 흐름들도 참고를 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7일 날 한화엔진 무려 2자릿대 하락세가 보였는데, 그때도 일주일 체결 강도가 배구 웃돌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 바로 9%가량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체결 강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NHN 들고 오셨고요. 네. NHN 이제 과거에 이제 네. 네이버랑 한 게임이 이제 합병을 했었거든요. 네. 네이버랑 한 게임이 합병을 해서 이제 다시 갈라섰을 때 NHN 엔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다시 떨어져 나갔는데 그 NH 엔터가 다시 NHN으로 사명을 좀 바꾼 거죠. 게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HN이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네. 글자 3개로 알려드리면 한 게임, 그 다음에 페이코, 그 다음에 벅스뮤직, 요 3개를 NHN이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하신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일단 토종 클라우드 3사라고 하면은 이제 나와 있듯이 네이버, KT, 그 다음에 NHN 들 수 있을 텐데, 네이버랑 KT는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영업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NHN은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게임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보드 게임이나 이제 캐주얼 게임처럼 좀 약간 가벼운 게임들 위주로 네. 만들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키스트 데이즈라고 좀비랑 이제 총싸움하는 게임입니다.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의 신작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 나오고, 한 가지 좀 약간 과거에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요. 네. 페이코가 네. 그 티몬 팀원, 네. 사태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손실이 좀 컸었어요. 그때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한 8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업 차원에서는 상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손실 보전했는지는 네. 후속 기사가 안 나와서 좀 약간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트를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티몬이 생각이 안 나네요. 쿠팡이랑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선을 네. 하나 그어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선이냐면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 가운데 있는 선 기준으로 작년이랑 올해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물론 뭐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올해 고점 돌파를 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와, 근데 소리 없이 정말 강했네요. 네.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연초부터 떨어져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어떤 고점을 돌파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약간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은 2월 말에 고점을 아주 가볍게 돌파를 했어요. 네. 큰 거래량 없이 이 부분들이 저는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좀 약간 주고 싶습니다. 몇 점이죠? 10점 만점에. 아, 10점 만점 전 별로 표현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4개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차트네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올라선 모습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어떻게 받쳐주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주 연속 네. 양봉이 하나도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체결 강도 한번 봐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그 신호는 좀 약간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 곧 신호가 나오고 나서 고점 돌파를 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1.96% 정도 상승했을 때 체결 강도가 일단은 이날 처음 들어갔으면 이날은 좀 빠져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계속 들어가는 흐름. 물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일 체결 강도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유지를 하느냐. 그 전에 이제 높았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흐름을 저는 궁금한 보여줬다. 게요. 네. 네, 이사님 저희 보시면 그 9일날 선정하신 날이 81% 사실 이 거래일 전에는 당일이랑 5일이 다 100으로 웃돌았었거든요. 네. 저 이때 그러니까 7일날 네. 네, 이때 관심 두면 안 되나요? 그날도 되죠. 네. 이날도 되고 근데 저는 제가 왜 여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선정하신 거예요? 네. 빠졌다가 다시 네. 들어갔을 때 추세가 아. 강화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네. 일단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5일 체결 강도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다다음날 들어갔었는데 그 후에도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과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저희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저희 빅샷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네.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자, 오늘 안 올라가면 이상한 그래요? 건데, 네. 일단 그 모멘텀 왜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다 떨어진 부분이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약간 네. 힘들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일기 때도 실질적으로 애플은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랑 미국이 관세 전쟁할 때 우리 애플은 예외예요 그랬었거든요. 이제 전 세계 애플의 한 뭐 90% 가까운 물량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공장이 애플 이제 폭스콘 운영 40군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애플 관련돼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애플만 관세를 중국과 관련돼서 애플만 관세를 면제해주긴 미안하니까 그냥 우리 스마트폰은 그냥 관세 면제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애플과 관련돼서 매출의 80% 가까이 나오는 이노텍이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에 뭐 악재라든가 호재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센티멘탈을 개선시키는 데는 이게 이제 최고의 어떤 재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FC 이제 BGA FC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는 기판인데 이게 지금 기판 업체들의 가장 치열한 어떤 그 싸움터가 되고 있는 기판인데 엔비디아도 요걸 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인 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메인 기판이 있으면 중간에 조금 메인 칩보다 넓은 기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건데 원래는 이제 일본에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비데이나 뭐 신코덴키 그다음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로 이런 기업들 기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삼성 전기도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살짝 좀 담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노텍도 아직은 요것과 관련돼서는 매출이 정말 미미하지만 요게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 기판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거고 애플에 대한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과 관련된 관세 면제는 일단 뭐 심리적인 개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품목별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품목별 관세요. 상호 관세 말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말이 네. 뭐 반도체도 상호 관세 면제긴 한데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 투자 심리가 네, 맞죠. 근데 안 좋아지진 않을까요?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네. 때를 어떤 예로 든다라고 하면 네. 일단 애플 스마트폰은 계속 면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건 네. 전 세계 1위 시가 과거에 이제 애플을 팔면 우리나라 주식 다 사고도 2번 사는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애플 가격이 뭐 TV에서 이제 기사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300만 원은 보통 맞아요. 넘어갈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저는 이게 미국의 가장 소비자들이 가장 큰 어떤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저희도 네. 보도록 할 텐데 와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정말 네. 많이 떨어졌죠. 네.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00% 관세 때문에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네. 상당 부분 관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지금 요 구간에서의 이노텍과 이 구간의 이노텍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주가는 그쵸.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고 하나 좀 약간 그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초가로 뛰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시초가를 잘 보고 LG 이노텍, 삼성전기 두 종목은 오늘 제가 봤을 땐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를 볼 텐데요. 네. 지금 10일 날 회복이 된 날 10% 올랐고 네. 11일 날 2%가량 올랐는데 자, 이틀 연속 네. 일단 좋은 체결 강도와 당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지금 거의 100에 근사한 99.72를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LG 이노텍 앞으로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애플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는 이제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네.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비샷 종목으로 공개했고요.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약간 생뚱맞은 종목이긴 한데요. 네.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백화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진 않죠. 근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대거 백화점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전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매각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살 것이냐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몇몇 종목 기업들이 살려고 했다가 돈을 못 내서 이제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들이 사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네.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건설사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거 백화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매각에 좀 속도를 내고 있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뭐 유의미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록딜 이슈 있던데 그건 괜찮나요? 일단 네. 그 양 자체로 봤을 때 뭐 네. 20만 주 뭐 네,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데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넘기 네. 때문에 20만 주는 사실 미미하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차트가 상당히 좀 이쁜데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급락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급등할 때도 좀 약간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그 두 개가 거의 복사를 한 듯한 패턴인데 여기까지 흐름, 저 급등 나오고 네. 횡보하는 흐름, 그다음에 급등 나오고 횡보하는 흐름 거의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급등보다도 일단은 뭐 시장이 시장과 관련돼서 큰 리스크는 없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매각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얼마에 팔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고 또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좀 산다고 했다가 계약금만 내고 좀 약간 물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약간 그 신뢰할 만한 기업이 네. 어떤 대거 백화점과의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나도 저는 급등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잘 나왔으니까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체결 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200도 넘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3일 연속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유지를 해주면서 20일 체결 강도도 한 달 체결 강도 거의 이제 100에 근사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빅샷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투자 판단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빅샷 종목 시간대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고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1%, 영업이익은 3% 늘어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이익률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고부가 가치 품목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고요. 또 이 투자 법인에서는 팜 오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팜 법인의 실적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미얀마 가스전에서도 양호한 수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이 발전 부문에서는 일회성 비용과 또 정비 일수 증가 영향이 해소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 북미 가스전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데요. 직접 지분을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자본 조달 문제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스관 자재만 공급하거나 또 LNG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이라는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또 현재 이 세넥스 에너지의 가스 처리 시설에서 가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 2026년까지 이익 증가와 더불어서 배당 확대 기대감까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견 속에 현재 주가 접근 가능한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66,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IT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입니다. 현재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이 전기전자 업체들의 주가도 두 자릿수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또 스마트폰과 반도체, 이 핸드폰에 대해서는 또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단기 낙폭을 만회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메라 모듈 과 또 힌지 등 휴대폰 부품 업체와 또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기판 업체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실적단으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 삼성전기의 실적 역시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연간 영업이익 역시도 상향 기대감이 실려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 또 삼성전자향 휴대폰 부품에 의해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해보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과 한국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이 가운데 1분기에 실적 호조가 예상된 삼성전기와 또 MC넥스, KH바텍을 최선 호주로 유지한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전반적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콜마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 영업이익은 62%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수출 강세로 인해서 국내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는 데다 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의약품 판매 증가와 또 컨디션의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매출 성장률을 지역적으로 살펴보자면 국내는 13%, 미국은 186%, 중국은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기저에도 글로벌 브랜드의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인디 브랜드의 수주가 증가함과 또 이 가동률 상승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선수주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 제시를 했고요. 또 올해 매출은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2,700억 원이 예상이 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국내 브랜드로부터 미국에서의 생산 분위기가 증가를 하고 있는 데다 또 사재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북미 공장 완공에 따라서 관심 확대가 이어지면서 북미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98,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는 현대차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와 또 연간 영업이익의 증가, 또 원엔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서 주가 터닝포인트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인데요.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6.1%, 영업이익은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개발비 부담과 또 인센티브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일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내세웠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판매량으로 봤을 때 1분기 기준으로는 100만 대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국내 합산으로 봤을 때는 전분기와 동일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또 환율 효과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연간 영업이익 봤을 때 전년 대비 7.7%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수입 관세가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또 높은 환율 효과 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좀 반등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것보다도 주말 사이에 나왔던 미국 시장에서의 세금 관련돼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의 관세청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스마트폰과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전자제품에 대한 법결정 관세와 상호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제품도 해당이 된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은 완화된 모습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해소된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해서 루트닉 상무장관이 2개월 안으로 약품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좀 변동성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장기물에 대한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주요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증시가 좀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연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놓여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강하게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 마켓나우 일부 이제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 위원, 고은별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새 뭐 약간 이것저것 되게 내용들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관세와 관련된 게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 이슈니까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관세국에서 이게 수입 품목들 좀 관세를 좀 제외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관세를 이제 1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뭘 또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주말 사이에도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싸이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무부 장관의 얘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같은 한 20개 품목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제외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훈풍이 불어오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 특히 애플에 대한 어떤 좀 숨쉬기 역할, 그리고 또 소비자 사재기가 좀 넘쳐난다라는 쪽에 대해서 이를 좀 어느 정도 인식한 미국의 행정부 쪽에서의 영향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이게 관세 면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오늘 아침이었었죠. 이쪽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가전 쪽들은 일단 품목별 관세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한 1개월 이내에 확정할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14일 날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쪽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심리는 한번 좀 풀릴 수 있는 시기가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반등은 좀 이어지겠지만 그런 쪽들이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한 2% 부족하다라고 관점 쪽에서 추가 확인을 좀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주가는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게 추세적일 수는 아직은 없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정책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컨텐츠 웹툰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영화, 웹툰, 게임 이런 쪽에 대한 K 컨텐츠에 대해서 국가 전략의 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었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든가 그런 쪽에서 같이 결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들인데, 한번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의 관심은 새로운 정책 테마주 이어질 때마다 계속 또 주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쪽에서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약들 계속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실적 발표입니다.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금융주와 올해 이번 주 목요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금리 결정 관련된 이벤트들, 특히 한국과 함께 22쪽에서도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반쯤 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 발표될 텐데, 특히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사재기 이후의 변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호관세 면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섹터 가운데서는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언급해 주시면 정책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도 체크해야 될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이 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펩트론은 상한가를 갔고요. 지금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언론에 조금 자취를 감춘 지가 꽤 됐는데, 한때 위고비랑 싹센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위고비에서 싹센다로 가면서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될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이제 그것에 이제 발전 기대감에 의해서 나중에 뭐 한 달에 한 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제형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주사 제형인 것들이 나중에 뭐 경구 제형으로 나온다, 아니면 이제 붙이는 패치형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동시에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유용성이 있냐면 장기 지속형입니다. 약효가 오래 가기 때문에 몸에서 오래 머무니까
덜 맞아도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피어라는 미립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두 기업의 공통점이고요. 펩트론의 그 주사제 플랫폼 이름은 스마트 데포입니다. 지난해 10월 일라이릴리랑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고요. 기술 이전 계약은 아니고 어쨌든 이걸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약물에 스마트 데포를 적용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이 그 다이어트 주사제 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데포 기술을 같이 그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차례대로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기술들이 여러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이 되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미립국 기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이런 공통점 말고는 동시에 급등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유로메카 소식입니다. 휴머노이드 협력체가 지금 발족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뭐 지금 사실 수장은 없습니다만 계속 뭐 여러 협의체 발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30년에 휴머노이드 분야의 글로벌 최강국을 목표로 해서 40여 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 40여 개 산학연 안에 A로봇이라든가 홀리데이 로보틱스라든가 로브로스 이런 비상장 종목 그리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 위로보틱스 포함해서 뉴로메카까지 포함됐다는 소식에 뉴로메카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다른 로봇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는 파세코 소식입니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대급 더위 예고의 창문형 에어컨 판매 급증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꽃샘추위로 추워져서 뭐 강풍 피해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연도 여름이 역대급 더위에다가 이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미리 선매매하는 수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2주간 창문형 에어컨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9배 이상의 판매 증가량을 보이면서 파세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주면은 확실히 이제 매년 여름 다가오면 역대급, 뭐 역대 최장 또는 역대 최고의 뭐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요 몇 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8시 58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진행된 뉴욕 증시는 관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양시장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2,458선 지나면서 1.04%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700선을 웃돌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확인을 해보면요.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전자가 2%에 가까운 강한 상승, SK하이닉스도 1%가량의 오름세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탄력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 LG에너지솔루션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한두 달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미국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약품 관련 기업들의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줄지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난주 금에 급락하면서 6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도 1위부터 5위 혼조세가 보이는 가운데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종목들은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역시나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출발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9시 현재 10초 돼가고 있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날 이제 장 시작이 좀 본격적으로 좀 됐고요. 예,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이죠. 우리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국채 시장 분위기가 좀 싸하죠. 결국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의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것과 이제 동시에 궤를 같이 해서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 즉 달러 가치도 좀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주말에서 1,421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얼마에 출발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떴거든요. 코스피 0.88% 상승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73%, 아까 동시효과보다 조금 이제 낮은 상태에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예 지금 수급 뜬 거를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일단 107억 정도 일단 소폭 사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 좀 보시죠. 1,428원 이렇게 떨어져서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아시겠지만 1,450원대,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1,450원대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1,400원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를 지금 환율이 한두 달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1,420원대까지 내려갔다. 이게 이제 달러 가치의 하락 여파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의 이런 급등세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좀 한번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시장 상황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게 단기적인, 그러니까 중간중간 빠르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이 점은 분명히 하시면서 이게 환율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배레커 전해주십시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진행된 뉴욕 증시, 특히나 엔비디아 등 기술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의 변동성이 4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번 주 우선 출발 상황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출발 상황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히트맵을 통해서 초록색 불이 그려져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 출발을 의미하고요. 오히려 빨간색은 하락 출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검은색 혹은 초록색 불을 켜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전반적인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오늘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상승폭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0.9%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그 고위 간직자들 그리고 당국의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해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0.7%가량 상승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도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의료기술 부분이 조금 검은색과 빨간색이 많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 의료기술 쪽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자면,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한두 달 내로 지금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담감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유한여행은 상승 출발,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했지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 한미약품도 오늘 2%가량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그 가운데 제조업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제조업 안에는요, 2차 전지 그리고 중공업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1.6%,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반등 시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특히나 탄소세가 지금 국제해양기구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 조선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도 그에 대해 반응을 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1%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지수단의 출발은 괜찮았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요. 제약 관련된 흐름 한번 살펴보자면
메테오젠이 0.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 HLB가 역시나 중국 리스크가 계속해서 주가 발목 잡고 있습니다. HLB 2%가량의 하락세, 오늘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도 부진하네요. 휴젤과 클래시스 일제 하락하고 있고요. 사실 유가증권 시장과 함께 코스닥에서 좀 주목하셨던 종목이 펩트론이실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지난주에 상한가에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얼마 정도의 아웃퍼폼 볼 수 있을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는 0.7%가량 소폭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약 관련된 기업들은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있는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가량의 오름세, 이와 함께 이오테크니스, 테크윈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가운데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6%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개장 직후에 눈에 띄는 종목군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직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 관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상호 관세 면제가 됐죠. 반도체라든가 이제 그런 IT, 휴대폰 같은 IT 제품들. 근데 또 품목 관세 남아 있다. 자꾸 이렇게 좀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약간 뭐랄까요, 좀 지분거린다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참 좀 뭐랄까. 명쾌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계속 뭐 껄쩍지근한 듯한 느낌을 만들게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협상술이라고 이제 그네들이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지겹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 개장 초반 분위기는 좀 코스피가 1%를 좀 넘겨가고 있고 코스닥도 좀 0.9% 가까이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좀 괜찮고요. 근데 아까 외국인이 초반에 좀 사더니 지금 다시 557억, 지금 9시 7분 현재인데 500억 넘게 현재 순매도로 돌아선 것도 있고 환율도 아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1,427원대로 좀 6원 정도 오르면서 현재 상황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 상황 이런 큰 흐름들이 있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출발 상황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뭐 방향성을 아직 강하게 가져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지금 이제 다시 2,460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셨던 환율이 그래도 한 며칠 사이에 1,420원대다. 일단은 달러 약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어떤 현물 매수도 강화가 되는지 변화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9시 반 이후부터가 어떤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선물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소폭 매수로 전환됐지만 아직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뭐가 아직 강하다, 확실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업종별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학 업종, 그리고 또 전기전자, 금속, 운송 장비 쪽에 대한 상승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쪽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음식료라든가 종이 목재, 섬유 유복 쪽은 좀 부진한 모습들로 생각보다 좀 못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가운데 어떤 섹터별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그래도 중국이 히토류 쪽을 수출을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관련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일단 눈에 먼저 띄는 모습들이고요. 그밖에 정책 테마주가 오늘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투사라든가 AI 챗봇 그리고 또 관련된 4차 산업 수혜주 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고요. 그밖에 낙폭이 컸었던 아이폰 관련주 쪽의 LG노텍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이번에 그래도 많이 위축됐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가 탄력들이 좀 이어진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수 의원님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등락률이 소수점까지 똑같네요. 코스피가 26.51, 1.0919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1.21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03.22 플러스 7.63, 1.10 방금 이것도 1.21로
양 시장이 똑같았었는데 지금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1개월 대비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완전 똑같아졌습니다. 마이너스 6.82, 코스닥이 마이너스 6.45. 3개월도 똑같이 붙었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57, 코스닥이 마이너스 2.25. 결국에는 1개월, 3개월 코스피가 앞서가니 코스닥이 앞서가니 하다가 지금은 1개월, 3개월 대비가 그냥 현과 아우가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둘 다 안 좋게 됐네요. 자,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것도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한 나라의 국력이란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물러나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거세게 변동이 있다 보니 이 달러랑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그다음에 금 이렇게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이라면 요 세 개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 가격은 사상 최대치로 가고 있죠. 반면에 최강대국의 화폐인 미국 달러, 최강대국이 채무자인 미국 채권, 이게 조금 흔들리다 보니 조금 뭐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안전자산 3개 중에서 금만 이제 더 돋보이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을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외국인 순매도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4월 11일에 마지막 금요일에도 무려 7천억 원을 갖다 팔았습니다. 지금 거의 9조, 10조 원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순매도를 이렇게 하면은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위의 개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국력의 훼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단기적으로 변하진 않기 때문에 제자리로 갈 것이라면 결국에 외국인 순매도가 다시 작동해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크게 돼버리는 거죠. 외국인의 순매도에 의한 달러 가치 폭등의 이 작동 원리랑 지금 미국 국력의 훼손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게 지금 맞부딪히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갭상승하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좋아요. 지금 달러 환율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강한 거는 12위의 HD 현대중공업과 13위의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사실 전부 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대선 테마판이 돼버렸네요. 트럼프 테마랑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의 정책 테마판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랑 코오롱 티슈진, 제일 많이 오르는 건 13위의 ABL 바이오군요. 다시 한번 ABL 바이오가 또 시세를 냅니다. 아까 펩트론도 나왔지만 역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기술 수출 플랫폼이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포텐도 터질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HLB에서 느꼈다시피 이게 터지면 대박인데 끊기면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거든요. 원샷 원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은 그런 류가 아니죠.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꽂아두고 그거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빨리 진행되면 다른 게 늦게 진행돼도 상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술 수출 플랫폼의 매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HLB가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ABL, 펩트론에게 다시 한번 이 무게이추가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현재 참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이게 해석의 차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참 투자 나름의 투자 원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남는 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원래 이제 갖고 있던 또는 이제 만약에 없다면 이제 자신만의 이 투자 원칙 철학을 자꾸 이게 공고히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이제 9시 14분 넘어섰습니다. 섹터별 상황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4분가량이 흐른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은요, 퓨리오사 AI에 지금 쏠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철마를 발표한 뒤에 첫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는 게 투자 심리를 정말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히토류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4월 4일부터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에서 히토류 관련 기업들도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고요. 유리기판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의 확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속에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XR 함께 확인해 볼까요? XR 섹터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팀쿡 CEO가 증강현실 안경 제품 개발에 지금 엄청나게 열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랜만에 XR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금요일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6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계가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이탈을 하고요. 734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600억 원 이상을 던져내면서 오늘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과연 하단을 받쳐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이 37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1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요. 우선 히토류 관련 기업들 눈에 띄네요. 유니온이 14%, 머티리얼이 오늘 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 테마주죠. 오늘 1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퓨리오사 AI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사인 포바이포가 상한가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AI 관련 기업의 이스테이드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상제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이죠.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퓨리오사 AI 그리고 정치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히토류 관련 기업들만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전문가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번엔 두 분 통해서 종목별 어떤 특징들 어떤 걸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떤 거 보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2,460선 일단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거는 역시나 정책 테마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강세입니다. 차트를 보면 참 따라가기 힘든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현재도 일단은 고점은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16%대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 탄력들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AI 관련된 something, 그래가지고 AI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AI 쪽에서 가장 그래도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역시나 시장에서 어떤 정책 테마주의 한 축을 끌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난번 고점대를 매물대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따라가서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탄력들을 보면서 짧게만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또 위축됐다가 오늘 또 부각을 받고 있는 LG노텍입니다. 지금 현재 7%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왔던 이제 스마트폰 쪽이 아무래도 상호 관세 쪽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애플의 숨통이 트였다라는 쪽에 대해서 중국 팍스콘 생산과 관련된 쪽들 이제 좀 여유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한때는 뭐 가동 중단 얘기까지 나오다가 그런 쪽에서 LG노텍, BH 관련된 쪽에서 전통적인 애플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들인데 과거보다는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향 매출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역시나 뭐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15만 원대 중반대가 이제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돌파를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선기자재 쪽에서 HDD 현대 마린엔진 오늘도 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위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들은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말 사이에 나왔던 IMO 국제해상기구 쪽에서
친환경 관련된 규정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유 쪽에서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목소리를 좀 높이는 규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도 좀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이고 특히 가장 큰 수혜가 엔진 업체들이겠죠. 엔진에 대한 교체 수혜 계속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어떤 STX 중공업을 인수한 이후에 나오는 HD 현대그룹 쪽의 물량을 계속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기자재 쪽도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말새 이제 유럽에서 나온 이 IMO 관련된 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일정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이거를 못 맞추면 톤당 $100씩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징금을 물겠다,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톤당 $100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배 무게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거죠.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기존에 있는 노후 선박들 같은 경우 교체 수요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엔진을 바꾸지 않으면 이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신조들이야 뭐 지금 다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듀얼 엔진이죠. 이 두 가지 연료를 하는 이중 연료 엔진들에 대한 그만큼의 이제 수요도 또 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잘 만드는 게 또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구조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서유에 있는 또 종목별 특징사항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섹터 순서대로 보면 희귀금속이 7.16으로 1위고요. 요소수가 6.37로 2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관련주, 창투사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가 6.30부터 지금 3.94까지 포진해 있죠. 1, 2위는 중국의 수출 제한 내지는 관세 보복 조치에 관련된 섹터들이고요. 두나무부터 창투사, 일자리는 우리나라 대선 테마주 그 관련된 그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 미국 145대 중국 125죠. 여기서 뭐 아까 반도체나 뭐 IT 제외했다고 하는데 펜타닐 관세 20%는 유효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요. 미국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한 발 물러서고 맨날 정책에 오락가락하고 이 지금 아이폰 때문에 결국 발 뺀 거 아니냐. 중국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하는 얘기랑 중국이 하는 얘기랑 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뭐 트럼프가 결국 그럴 것이냐. 그건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이름으로 관세를 이동하는 작업 중에 과도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중국한테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발언들 점점 수위가 세지고 있고 다 거의 욕설 수준이기 때문에 봐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비관세 장벽, 중국이 그 선언을 했죠. 125에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이 미국이 500을 하든 1000을 하든 우리는 안 올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둘이 장사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수치상에서는 서로 무역을 못 해요. 그럼 이제 비관세 장벽을 건드리겠다는 것이죠.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제한을 시킨다던가 히토류를 잠궈버린다던가 이런 걸로 우리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125든 145든 170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수치는. 그래서 히토류랑 요소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에너지라고 하면서 광부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석탄 파다 보면 히토류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파보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는 얘기고. 두나무 창투사 일자리는 지금 당연히 퓨리오사 AI 방문 때문에 나온 것이죠. 자, 제가 정책 테마주로 변신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황이 인물 테마에서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대선 주자들은 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여기 몰입하실 분들은 뭐 보셔야 되냐면 각 선거 사무소가 차려졌어요. 그리고 그 홍보하는 채널들이 인터넷 채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유튜브라든가 특정 이 지금 신생 인터넷 사이트 거기에 대부분 일정이 나오고 정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자가 어디에 방문을 하여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테마가 형성될 겁니다. 그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든 대선 대선 주자들의 그런 사이트들을 망라해 놓은 가운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마디부터 시작된 그 이슈부터 따라갔던 것처럼 추적을 하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 키포인트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래도 한풀 좀 돌렸다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해집니다. 게다가 2차 전지까지도 폭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일단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이쪽이 반도체 쪽이 강하게 되면 그동안 강했었던 조선 방산 또 약해지겠죠. 그런 쪽에서 오르던 거는 따라가기보다 기존은 또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줄이고
다시 또 조정받는 쪽을 또 챙겨본다라는 쪽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균형적인 관점들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역시나 올라오게 되면 현금 비중 좀 관리를 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또 대비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완화되긴 했지만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 오늘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반도체 관세 정책 향방에 주목, 신중한 매수 판단 필요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이 주력 아이템인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그 한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만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고 러트니 상무장관이 일요일 날 또 방송에서 나와서 출연해서 쉬는 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옮기는 과정이지 없애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영구적인 관세 위에 절대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휴대폰 관세는 다른 이름으로 핀셋으로 더 세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만큼 오늘 저녁부터 새벽 사이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승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누스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 지누스 1분기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252억 정도로 일단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제품인 스몰박스 매트리스의 매출 호조세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덤핑 재판정에 따른 충당금 환영 부분이 1분기 실적을 흑자 전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호관세의 저번 주 발표 이후에 일단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같은 지누스의 주력 생산 기지에 이제 관세율을 높이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주가에 영향을 좀 받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일단 협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3개월에서 4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일단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재고 소진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주요 고객사의 관세 관련 가격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동사의 메리트는 더욱 커지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7월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 프라임데이가 예정되어 있고 또 10월 달에도 프라임 빅딜데이 그리고 11월로 넘어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하반기에 주요 모멘텀들이 몰려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과 관련된 동사는 일단 생산지 믹스 조정 그리고 신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스몰박스 매트리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이번 관세 위기를 좀 극복 가능한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이제 ODM 사업도 확대되면서 올해는 상당 부분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질비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판에서 직판 체제로 전환되면서 현대백화점의 강력한 유통망 활용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외 모두 조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올해는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누스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관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 스몰박스 매트리스 등 이 자사 제품력 강화로 또 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이 가격이 4월 2일에 관세가 발효되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조금은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관세 관련된 이슈는 이제 하방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제 향후 90일 동안 상방의 요인을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5,000원 저가 확인하는 자리가 나왔다고 일단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를 접근한 가격대다.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매트리스 종목이죠. 지누스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주간 증시 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관세 이 셈법은 까다롭게 우리 시장을 사로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옆에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제가 대신 여쭈면서 이번 주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걸 좀 오락가락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대목은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칩 관세 방향을 곧 발표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이 품목 관련해서는 이제 관세를 때릴 텐데 뭐니 해도 이제 조사 절차를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 이게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예. 주말 사이에 되게 큰 혼란이 있었죠. 여러분들 예. 뉴스를 보셨겠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는 관세,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주말에 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예. 명확한 규정이 정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면제된 건 이건 또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한국 시간으로는 15일이 되겠지만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14일. 미국 시간으로 14일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와 관련해서 관세 규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셨던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미 조사가 끝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불확실성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포괄적으로 올 때는 지금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고요. 예. 반도체 전반에 관해서 이 지금 행정명령을 사실은 4월 2일자에 1427이라는 행정명령을 발의를 했고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에 어떠한 관세를 매길 것인가에 대한 조사와 정책을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끝났을 것 같지는 않지만 무언가 발표를 해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반도체들, 특히 하드웨어 4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타격이 클 수 있죠. 물론 일부는 타이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적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하에서 반도체 유예 기간은 정해질 수 있어도 이것이 영원히 사라진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지금 분명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 법에 의해서 아마 저 행정명령의 기초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그리고 한국 시간 내일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발표를 좀 보고서야 최종적인 어떠한 방향성들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의 배경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항상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미국으로 공급되는 선박이 묶이면서
선박이 묶이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이것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미국이 이미 깨달았다라는 거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네.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발표가 될 거고, 이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관세가 정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미국 내 생산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지켜볼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들 많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주말에 스마트폰은 제외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애플 예. 주가는 다시 폭등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또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 우주 항공도 그렇고 이게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럼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죠. 네. 네. 그런데 또 문제는 네. 중국 쪽에서 이 핵심 기술에 들어가는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네. 그 수출을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아요. 반도체 2차 전지, 2차.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히토류 관련주는 상한가 가고 뭐 급등하는 흐름들을 우리 국내 한국에는, 주시장에서는 네. 보이고 있는데 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도 있잖아요. 많죠. 네. 우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이, 히토류 수출 중단에서의 대상은 네. 히토류 원자재가 아니라 히토류를 정제한 겁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생산되는 흔히 말하는 히토류의 원석은 전체 50%가 미만입니다. 그러나 정제되는 것, 리파이너리가 하죠. 이 히토류 원석을 가지고 정말 쓸 수 있는 히토류로 바꾸고 네. 쓸 수 있는 자석으로 바꾸는 것은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 80%가 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제조 능력이네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죠. 작년 말부터 가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다가 히토류 정제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은 돈 찍어내는 머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도 그 당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히토류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정제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다가 리튬 정제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 이제 리튬 정제 공장이 테슬라에서 처음 들어서고 있을 뿐,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히토류에 대한 이 그러니까 정제 설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줄 수 있는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주 항공이라든지 레이더,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일반부터 해서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우리 냉장고 이런 곳에도 히토류는 이러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자석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가 없이 현대 산업이 작동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 히토류의 의존도를 줄여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100% 히토류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히토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미국 산업에도 이거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하면서 물론 시기는 다 연기시키고 있지만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설비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라든지 LG 엔솔 같은 경우도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히토류 공급이 중단되어 버릴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최종 생산재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고 이 약점을 건드려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중국에서 협상 과정에서 이 반도체와 히토류는 큰 틀에서의 주고받는 이러한 딜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인상을 125%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히토류 네. 이쪽으로 카드로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누가 조금 더 물러날 수 있을지 이런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셈법 굉장히 복잡해졌다. 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이걸 좀 피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사실 뭐 빅테크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갈등이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영향을 주는 거고, 벌써 지금 미국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는 거고요.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를 놀러 가거나 영국을 놀러 갔다 오면 이제 사갖고 올 것이 아이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존에서 미국에서 파는 것 중에서는 셀러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아마존에서 이게 것이 약 40% 정도 돼요. 미국에서 파는 물건들의 40%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셀러들에 의해서 아마존 셀러들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면 이것도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테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시인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거는 아마존에 타격이 갈 거고 또한 테무하고 시인이 예를 들면 2023년 통계에 의하면은 테무만 메타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20억 달러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1위예요. 예. 그게 광고주 1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메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검색 광고인 구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주로 투자하고 계시는 미국 빅테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 올해 3천억 달러 넘게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미국 이 넘버 4 그러니까 즉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 구글 여기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미중 갈등이 이 현재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미국 산업에도 미국 테크 산업에도 큰 타격이 저는 부정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상호 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제외된다고 했다가 전자제품 아니다 다시 관세를 부과를 할 거다 뭐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이슈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한시름 놓았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메모리와 무엇보다도 이제 폰 업황 회복 이게 기대가 됐습니다만 그건 다시 이제 반도체에 어떻게 관세 부과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히토리 수출 중이나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로 장 초반만 봤을 때 주가는 좀 버티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느낌이세요? 그 기대치죠. 예를 들자면 주말에 있었던 스마트폰은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베트남과의 협상이 90일간 우선 유예됐다라는 것. 우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 타격이 적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오늘 발표되게 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길 트럼프에 있어서 이런 메모리 칩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도 중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미국의 많은 기업들로 즉 데이터 센터에 이 렉으로 들어가는 이 서버로 들어가는 것에 조립형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적 노트북에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나올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메모리 칩마저도 미국이 다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것까지도 관세 조치를 하게 된다는 건 미국 스스로가 자살골을 잇는 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산업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에서 예외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가 저는 합리적인 기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갤럭시 폰에 대한 미국 관세 조치가 우선 유예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모리 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다. 상호 관세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치가 지금 현재 장중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떠한 주가를 버텨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애플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라이벌인데 똑같이 이제 면제를 받아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의 모습을 보니까 일정 부분 그 결과에 어쨌든 현재는 기대감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 나와서 말인데 또 애플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요. 애플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그동안 내내 뭐 안 좋은 이슈만 있다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애플이 그 폴더블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그 OLED 디스플레이를 전량 공급을 거의 이제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실적 개선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물론 이제 첫째는 애플의 폴더폰이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인가, 2026년에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폴더폰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달려 있고요. 보통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복수 선정을 하는 경향성을 항상 띄워왔는데 이번에는 복수 선정하지 않고 아예 삼성 디스플레이로 확정을 지었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건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애플이 지금 중국 기업까지도 후보로 삼아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후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중국도 여러분도 폴더블 폰이 하웨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화면을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파트너를, 공급 파트너를 애플이 좀 선정하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것이 역으로 삼성전자에게는 디스플레이에게는 좋은 어떤 소식으로 뉴스로 들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GPU 판매가 둔화됐다라는 약간 악재성 그런 뉴스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규장에서는 그 관세를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안에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재료는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나쁜 소식은 뭐냐면 GPU 즉 AI 칩, 즉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둔화가 됐던 것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병목 현상들이 다양한 군데서 발생되면서 우선은 설비 투자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80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 800억 달러를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올해 내내 미중 갈등이 해결이 된다라면 이 800억 달러에 대한 무난한 투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는 병목 현상들이 여러 이유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당장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0,000개가 필요한데 갑자기 만 개의 그 서버를 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10,000개가 아니라 8,000개, 7,000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목 현상이 어디에서 즉 GPU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의 지금 병목 현상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발생하면서 엔비디아의 GPU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나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될 이 반도체 전략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AI 전략들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비용을 20%를 더 추가해서 짓게 할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요 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가 저는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좋은 소식인데 두 번째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인데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 H20 즉 중국에만 수출하는 이 고성능 칩이죠. 즉 H100의 성능을 대폭 낮춰서 중국 지향으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랑 합의를 하면서 H2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이 H20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항에 포함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엔비디아하고 협상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그 대신 조건부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H20에 대해서 중국 수출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H20이 판매량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20%가 보존됐다. 물론 이걸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뭐 이런 것들이야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고 대단히 큰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적절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20% 시장을 지켰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젠슨항 CEO가 최근에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만났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전에는 AI 게임 이런 쪽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확장할 것 같더라고요. 네, 평가 절하를 하면 사실은 젠슨항은 여러분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많은 CEO들을 글로벌 CEO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피지컬 AI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많은 파트너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또 의료 쪽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지금 단순하게 GPU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GPU 칩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에 침투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만나고 있다. 그래서 뭐 크래프톤 자체에는 아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 또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지만 크래프톤만 만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만났다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 부분, 즉 게임 AI 여러분 엔비디아의 GPU가 계속해서 고성능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는 생성 AI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 때 있어서 더욱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들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과 만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서도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근데 게임 부분은 명확하게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휴머노이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월 달에 메타, 여러분들 아시는 인스타그램의 메타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와 또 40개 기업이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먼 미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슈를 잘 다뤄주셨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한 1,428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워낙 강세이고요. 오늘 코스피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1%, 오늘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합니다. AI 챗봇이나 뭐 히토류 관련주 이런 부분이 좀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이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